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습관 중 하나가 음식은 냉장고에 넣어야 안전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정말 늘 옳은 걸까요?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천천히 맛을 잃고 영양이 줄고 심하면 독소를 배출하기도 합니다. 안전하다는 믿음이 오히려 우리 몸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변화들은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맛이 살짝 바뀐 것 같다는 그 정도의 느낌만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20년, 30년 드셨다면 제발 10분이라도 들어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자손들의 건강에 가장 치명적인 음식만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한 하나는 냉장고에서 꺼내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좋아요 한 번만 톡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한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보람을 느끼고 싶습니다. 자, 먼저 냉장고에 들어가면 안 되는 음식. 첫 번째는 마늘입니다. 한국인이라면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가 바로 마늘이죠. 건강에도 좋은 마늘은 강력한 항염증, 항암 효과로도 유명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마늘을 잘못 보관하면 그 영양소와 효능을 잃고 위험한 박테리아의 온상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늘은 냉장고처럼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스스로 싹을 틔우려고 준비를 시작해요. 마치 봄이 온 줄 알고 자라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마늘 안에 있던 중요한 성분들이 바뀌게 됩니다. 마늘 속에 알리신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마늘의 핵심이에요. 이 알리신이 우리 몸 안에 염증을 가라앉히고 암세포가 생기는 걸 억제하는 데도 도움을 주는 아주 귀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마늘이 발화를 시작하면 이 알리신이 점점 줄어들고 그 좋은 성분이 마늘 싹 쪽으로 빠져나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부분엔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에 오래 두면 보기엔 싹도 안 났고 멀쩡해 보여도 실은 그 안에 담긴 건강한 힘이 이미 약해졌을 수 있는 거예요. 마늘은 원래 강한 향과 알싸한 맛이 특징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맛도 흐려지고 영양도 사라지는 셈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즘은 마늘을 다져서 기름에 섞어 병에 담아두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 방식은 잘못하면 아주 위험한 세균이 자랄 수 있습니다. 보툴리누스라는 이름의 균인데요. 이 균은 산소가 없는 곳에서 자라납니다. 우리가 마늘을 기름에 담가 놓으면 병 안에 공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환경이 바로 이 세균이 좋아하는 조건이 되는 거죠. 보툴리누스 균은 눈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냄새도 거의 안 나고요. 그런데 이 균이 만들어내는 독소는 치명적입니다. 몸 안에 들어가면 신경을 마비시키는 작용을 해서 처음엔 식중독이나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보여요. 이게 심해지면 숨 쉬는 근육까지 마비돼서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병원에 가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중독은 나이가 있고 면역력이 약한 분들에게 위험합니다. 몸이 위험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조기에 알아차리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늘은 어떻게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통마늘 상태로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에 두는 겁니다. 옛날 방식대로 마늘망에 걸어두던 그 방식이 사실 가장 좋은 보관법인 셈이죠. 만약 아파트 베란다 같이 적당한 공간이 없다면 마늘을 갈아 냉동실에 보관하세요. 이 온도에선 마늘이 썩거나 세균이 번식할 수 없으니까요. 만약 생마늘을 즐겨 드신다면 마트에서 마늘 한 팩씩을 구매하여 최대한 빨리 소비해 주세요. 이 방식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냉장고 서랍의 토마토는 정말 흔하게 보여요. 우리가 신선하게 보관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토마토의 맛을 떨어뜨리고 영양소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마트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토마토 냉장으로 판매하는 걸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의 토마토는 상온에 포장된 채로 가장 맛있게 판매되고 있어요. 또한 한국 농산물 저장 온도표를 보면 토마토는 10도에서 15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냉장고의 온도인 1에서 5도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왜 안 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토마토는 보기에 단단하고 튼튼해 보여도 속은 꽤나 여리고 민감한 식재료입니다. 특히
잘 익은 토마토일수록 온도 변화에 약해서 냉장고처럼 차가운 환경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세포, 그러니까 토마토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조직들이 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토마토는 갑자기 추운데 들어가면 깜짝 놀라면서 안에 있는 세포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 있던 물기들이 빠져나오고 토마토가 물러지고 푸석푸석해지게 되는 겁니다. 원래 토마토는 단단하면서도 살짝 말랑하고 입에 넣으면 육즙이 돌면서 싱그러운 맛이 나야 하는데 냉장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그 맛이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차가운 냉기 때문에 토마토 속 향을 만들어내는 성분들이 거의 작동을 멈춰요. 그래서 냉장고에 하루 이틀만 넣어놔도 향도 맛도 밍밍하고 그냥 물렁한 덩어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던 토마토가 처음 먹을 때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토마토를 건강식품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리코펜 때문인데요. 이 리코펜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몸 안의 노화 속도를 늦춰주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요. 특히 남성분들에겐 전립선 건강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장병 예방, 피부 보호 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이 리코펜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토마토가 천천히 자연스럽게 익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많이 생기고 흡수되기 쉬운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랗던 토마토가 빨갛게 변하면서 안에 리코펜도 활성화되고 양도 늘어나는데요. 이 숙성 과정이 냉장고에 들어가는 순간 중단돼 버려요. 왜냐하면 냉장고의 차가운 온도를 맞은 토마토는 겨울이라고 생각해서 생존 모드로 돌입하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냉장고에서 나온 토마토는 다시 실온에 두어도 그때 망가진 조직이나 맛은 거의 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추위에 놀란 토마토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마토는 상온, 그러니까 실온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 햇빛이 너무 강하게 들지 않는 곳, 바람이 살짝 통하는 곳이면 딱 좋고요. 아직 덜 익은 토마토라면 더더욱 냉장고에 넣지 말고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빨갛게 익어가면서 맛도 좋아지고 영양도 더 풍부해집니다. 완전히 익은 토마토도 최대한 냉장고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꼭 넣어야 할 상황이라면 하루 이틀 정도 짧게만 보관하시는 게 좋고요. 결국 토마토는 차가운 데서 오래 머물수록 몸에 좋은 것도 잃고 맛도 잃고 식감도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 망가졌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들으시고 냉장고에 토마토가 들어가 있다면 한번 꺼내 보시고 앞으로는 실온에 보관해 보세요. 훨씬 더 맛있고 건강한 토마토를 드실 수 있을 거예요. 세 번째 음식은 감자입니다. 감자 대부분 박스로 사서 드시다가 싹이 나기 시작하면 냉장고에 넣으시죠. 다 먹기에 너무 많고 보관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사실 감자한테 냉장고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우선 차가운 냉장고에 감자를 오래 두면 감자 속의 전분이 설탕으로 바뀝니다. 전분은 원래 감자의 당분 같은 건데 냉장고 속에서 설탕처럼 변해버리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전혀 모르죠. 그런데 이 상태로 나중에 감자를 튀기거나 센 불에 볶거나 오븐에 구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감자 속의 설탕이 열을 받아서 특이한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 여기서 생기는 게 바로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에요. 이름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발암물질의 한 종류예요. 무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쌓이고 오랫동안 계속 먹다 보면 여러 암의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자궁과도 신장 같은 곳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감자가 냉장고 안에서 오래 있으면 꼭 그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냉장고는 차갑긴 한데 안에 습기도 있고 공기 흐름도 적어서 감자에 곰팡이나 나쁜 균이 자라기 쉬워요. 그래서 겉이 물러지거나 상처가 나기도 쉽고요. 또 하나, 감자가 푸르스름하게 변하거나 싹이 나면 독소가 생깁니다. 바로 솔라닌이라는 독인데 이건 소량만 먹어도 배가 아프거나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고 많이 먹으면 중독 증상도 올 수 있어요. 그럼 감자는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시원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는 거예요. 예전처럼 마루 밑이나 부엌 구석, 빛이 잘 안 들어오는 장 같은 데에 바구니나 망에 담아두면 좋습니다. 감자를 비닐봉지에 넣어놓으면 안에 습기가 차서 쉽게 상하니까 꼭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망이나 천가방 같은 걸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조리할 때도 주의하셔야 해요. 감자를 튀기거나 구울 때 너무 센 불로 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약불이나 중간불로 익히는 게 좋습니다. 온도가 너무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린 나쁜 물질이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감자는 냉장고보다 실온에 햇볕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시고 조리할 때는 너무 센 불을 피하시는 것. 이 두 가지만 지켜도 훨씬 더 건강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은 빵입니다. 빵은 냉장고에 넣어두면 오래 갈 것 같고 곰팡이도 안 생길 것 같아서 다들 그냥 냉장실에 넣어두곤 하시죠. 저도 예전엔 그렇게 했었어요. 하지만 곰팡이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먼저 냉장고 안은 차갑고 건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가운 온도가 빵 안에 있는 수분을 쫙쫙 빼앗아 가버립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속은 푸석푸석해지고 원래 부드럽고 고소하던 그 식감이 완전히 사라지죠. 어떤 분들은 빵이 딱딱해졌다가 눅눅해지고 이상하게 쪼그라든다고도 하시는데요. 이게 다 냉장고 때문이에요. 빵은 사실 차가운 데보단 실온에서 훨씬 더 잘 유지됩니다. 또 하나, 곰팡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차가우면 곰팡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냉장고 안에도 습기가 있고 공기가 계속 순환되잖아요. 그런데 이 습도와 공기 흐름이 오히려 곰팡이에게는 아주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며칠 뒀는데도 금방 곰팡이가 생겼던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럼 빵은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틀 안에 먹을 빵이라면 그냥 실온에 두셔도 괜찮습니다. 단, 햇빛이 들지 않는 곳, 너무 습하지 않은 곳이면 더 좋고요. 그리고 빵을 그냥 공기 중에 두는 것보다 밀폐 용기나 천으로 된 가방에 넣어두면 훨씬 더 오래 보들보들하게 유지됩니다. 습기도 막아주고 바람에 마르는 것도 막아주니까요. 그런데 만약 빵을 며칠 이상 길게 보관해야 할 상황이라면 그땐 냉동실이 훨씬 낫습니다. 냉장고 말고요. 냉동실에 넣으면 빵 속 수분이 얼면서 맛이나 질감이 그대로 보존되고 곰팡이도 생기지 않아요. 나중에 꺼낼 땐 전자레인지나 토스터에 살짝만 데우면 다시 따뜻하고 부드러운 빵처럼 드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냉동했다가 다시 데운 빵은 몸에도 또 다른 좋은 점이 생긴다고 해요. 저항성 전분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몸에 좋은 식이섬유 비슷한 거예요. 이게 장 건강을 도와주고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도 막아준다고 하니까 그냥 실온보다 오히려 냉동 보관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죠. 다섯 번째 음식은 꿀입니다. 꿀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 집에 하나쯤은 다들 갖고 계시죠. 설탕 대신 꿀을 쓰면 더 건강할 것 같고 감기 걸렸을 때 따뜻한 물에 꿀 타서 마시면 낫는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꿀도요,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꿀을 시원하게 보관하면 더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꿀은 오히려 냉장고 안에 들어가면 본래의 좋은 성분을 잃게 됩니다. 꿀은 차가운 온도에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해요. 냉장고 안처럼 서늘한 곳에 오래 있으면 꿀 안에 들어있는 당분이 서로 엉기고 뭉쳐서 굳어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결정하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꿀이 굳어서 설탕처럼 단단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굳어버린 꿀은 꺼내기도 어렵고 숟가락으로 뜨는 것도 불편해지죠. 그러면 보통은 이거 이상하네 싶어서 전자레인지에 데우거나 뜨거운 물에 병째로 담가서 녹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꿀을 너무 뜨겁게 데우면 꿀이 가지고 있던 좋은 효소나 항산화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꿀은 온도에 아주 민감한 식품이라서 40도만 넘어가도 안에 있던 약효가 줄어들기 시작해요. 너무 오래 가열하면 그냥 단맛만 남고 몸에 좋은 성분은 거의 사라져 버리는 셈이죠. 그러니 꿀이 굳었다고 해서 너무 뜨겁게 녹이시는 건 피하셔야 해요. 살짝 따뜻한 물에 천천히 담가서 녹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하셔야 할 게 있어요. 꿀은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어디까지나 적당히 먹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꿀이 건강식품이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오해예요. 꿀도 결국 당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자주 많이 드시면 혈당이 확 올라가고 췌장이 무리하게 일해야 하고 몸속에 기름기가 쌓이면서 만성염증 같은 건강 문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꿀은 하루에 한두 티스푼 정도 소량만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음식이든 약이든 너무 과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말. 여기에도 딱 들어맞는 얘기죠. 그럼 꿀은 어디에 보관해야 하느냐? 정답은 냉장고 바깥입니다. 습기 없고 햇빛 안 드는 그늘진 곳에
뚜껑 잘 닫은 유리병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전엔 찬장 안에 꿀병 하나 넣어두고 오래도록 잘 쓰셨잖아요. 그 방식이 지금도 제일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꿀은 냉장고에 넣지 말고 실온에 두시고 굳었다고 해도 너무 뜨겁게 녹이지 마시고 드실 땐 조금씩만 드시는 것. 이 세 가지만 지키시면 꿀을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음식은 덜 익은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건강 신경 쓰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몸에 좋은 식물성 지방을 가진 아보카도는 심장과 혈관에도 정말 유익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보카도를 사서 만져봤을 때 아직 딱딱하니까 일단 냉장고에 넣어두고 나중에 먹으려고 하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큰 실수입니다. 아보카도는 사온 뒤에도 밖에서 천천히 익어가면서 그 안에 좋은 성분들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거쳐야 해요. 이걸 숙성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숙성이라는 게 차가운 온도에서는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덜 익은 상태로 냉장고에 넣어버리면 아보카도는 더 이상 잘 익지 못하고 그냥 멈춰버려요. 겉은 여전히 단단하고 속은 덜 익어서 퍽퍽하거나 까맣게 얼룩이지고 심지어 쓴맛이 나기도 합니다. 보기에도 별로고 먹을 맛도 안 나죠. 그리고 이 상태가 되면 안에 들어있던 몸에 좋은 지방이나 항산화 성분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원래는 심장 건강, 두뇌 건강에 참 좋은 과일인데 그 좋은 걸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보카도는 사와서 아직 딱딱하다면 무조건 실온, 즉 냉장고 밖에 두시는 게 정답입니다. 집안에서 바람 잘 통하는 곳에 그냥 두면 이틀, 길게는 사흘 정도 지나면서 점점 부드럽게 잘 익어갑니다. 만약 숙성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아보카도를 종이봉투 안에 넣고 그 안에 바나나나 사과 한 개 같이 넣어보세요. 이 과일들이 에틸렌 가스라는 걸 내뿜는데요. 이게 다른 과일들도 빨리 익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안전하게 아보카도를 잘 익힐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보카도가 충분히 익어서 말랑말랑해졌다, 먹기 딱 좋다 싶은 그 시점엔요, 그때는 냉장고에 넣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상태로 오래 두시면 또 맛이 변하니까 하루 이틀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정리하면 아보카도는 덜 익었을 때는 냉장고에 넣지 말고 익은 다음엔 짧게 보관만 하고 빨리 드시는 것.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몸에 좋은 아보카도 제대로 보관하고 맛있게 드셔야 그 영양도 그대로 챙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음식은 바나나예요. 바나나는 집집마다 하나쯤은 꼭 있는 과일이죠. 아침에 간편하게 드시기도 좋고 속도 편하고 맛도 달콤해서 참 인기 많은 과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나나도 냉장고에 넣으면 안 되는 음식 중 하나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장을 보고 바나나를 사오면 무조건 냉장고에 넣습니다. 시원하게 보관하면 덜 상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바나나한테는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바나나는 따뜻한 나라에서 자라는 과일이라 차가운 온도를 잘 견디지 못하거든요. 먼저 냉장고에 넣으면 바나나 껍질이 금세 검게 변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고, 이거 벌써 상했나 하고 버리시기도 하는데요. 겉이 까맣게 변한 건 껍질 속 색소가 깨진 거라 그렇고 사실 속은 아직 멀쩡한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속살은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차가운 곳에 오래 두면 바나나 속이 푸석푸석하거나 너무 물러져서 원래의 쫀득한 식감이 사라지고 맛도 밍밍해지기 쉬워요. 게다가 이렇게 냉기에 오래 노출되면 바나나 안에 영양소 흡수율도 줄어듭니다. 그리고 오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혈당 문제입니다. 바나나는 기본적으로 당분이 많은 과일이에요. 그래서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나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그런데 바나나가 익을수록 당분이 더 많아지고 혈당을 더 빨리 올리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바나나가 차가운 냉장고에 들어가면 익는 속도가 조금씩 바뀌고 껍질은 멀쩡해 보여도 속은 너무 익어버릴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익은 바나나는 당이 급격하게 흡수돼서 먹자마자 혈당이 확 올라가고 그걸 잡기 위해 인슐린도 갑자기 많이 분비돼요. 이게 반복되면 우리 몸이 인슐린 작용에 무뎌지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상태가 생기고 결국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이게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혈당이 빠르게 오르고 떨어지는 일이 반복되면 몸도 피곤하고 속도 더부룩하고 장기적으로는 혈관 건강이나 면역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럼 바나나는 어떻게 보관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실온에 두시는 거예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너무 강하지 않은 곳에 놓아두면 됩니다. 그리고 숙성이 너무 빠르지 않게 하려면 바나나 줄기 윗부분을 랩이나 은박지로 싸서 공기 접촉을 막아주세요. 그러면 바나나에서 나오는 가스가 줄어들고 더 천천히 익게 됩니다. 혹시 너무 많이 익어버린 바나나는 어떻게 할까요? 괜찮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썰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세요. 나중에 스무디나 바나나 쉐이크 만들 때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절대 그냥 버리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바나나는 냉장고보다는 실온 보관이 좋고 줄기를 감싸두면 숙성도 늦출 수 있고 너무 익었을 땐 냉동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바나나는 참 좋은 과일이지만 보관 방법에 따라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혹시 아이고 나도 그랬네 하며 깜짝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괜찮은 걸까 하고 걱정이 드신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런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왔고 대부분은 더 잘해보려는 좋은 마음에서 시작된 습관들이니까요.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된 것, 그 자체로도 이미 큰 변화입니다. 그만큼 건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중요한 건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게 식재료를 다루고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입니다. 냉장고는 참 편리하고 소중한 도구지만 무조건 안전한 공간은 아니라는 걸 오늘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떤 음식은 냉장고 안에서 더 건강해지고 또 어떤 음식은 오히려 그 안에서 천천히 상하거나 몸에 해로운 방향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정보 같지만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죠.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식재료 마늘, 토마토, 감자, 빵, 꿀, 아보카도, 바나나.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내가 냉장고에 넣고 있던 음식인데 싶으셨다면 오늘 이 좋은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바꾸려고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라도 바꾸는 것,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실천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친구 중에도 그 음식 냉장고에 넣지 말아야 한대 하고 알려주고 싶은 분 있으신가요? 그런 분이 떠오르신다면 꼭 나눠주세요. 건강한 정보는 혼자 아는 것보다 함께 나눌 때 더 빛이 납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방송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주는 시작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건강은 한 번에 바꾸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밥상 위에서 조리대 앞에서 냉장고 문을 여는 그 순간마다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우리 함께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오늘보다 더 쉽고 더 실천하기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늘 건강하시고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